자,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공무원의 복종 의무. 이게 무려 76년 만에 드디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단어 몇 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스웨터 실오라들 하나를 딱 잡아당겼는데 옷 전체가 풀려버리는 것처럼 이 복종이란 단어 하나가 우리가 알던 공직사회의 근간을 막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 실오라기를 한번 같이 쭉 따라가 보면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낡은 표현 좀 고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 자료에서는 이 변화를 제대로 된 철학 없이 어설프게 접근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만 쏙 뺐지 본질은 그대로인 어쩌면 더 기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더 기형적이요. 네,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근데 자료의 진단이 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가 아직 그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요? 네, 그냥 서구 사회 시스템을 막 모방해서 급하게 국가를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 고유의 공무원 모델,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공무원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거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몰랐던 공무원의 진짜 역할, 그건 대체 뭔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무원은요, 행정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뭐랄까 거대한 리더 사관학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만요. 국제사회의 지도자요? 아니, 스케일이 가짜리 너무 커지는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철밥통이잖아요.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 양성이라니? 이 간극이 너무 큰데요? 바로 그 철밥통이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정년까지 버티는 걸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공무,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공직을 사회학교라고 부르는 부분이요. 네네. 저는 이 비유를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요.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청년이 기업에 가든 공직에 가든 그건 전부 사회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입학이다. 네. 특히 30대까지는 이 공직이라는 학교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월급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월급이요? 네. 월급은 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재산이 아니라요. 내가 사회를 공부하고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식비, 교통비, 교재비 같은 학비 혹은 경비를 사회가 지원해 주는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월급이 내 돈이 아니라 사회가 대주는 학비라는 관점.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공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회학교에서 진급은 뭔가요? 학년이 올라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사무관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는 건 더 높은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과장이 되면 과장 수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룰 수 있는 문제들, 즉 새로운 교과서와 학습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장이 되면 또 그 수준의 환경이 열리고요. 이 모든 환경과 인연이 전부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 재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만약 승진이 멈추면요? 네. 누군가는 과장에서 혹은 국장에서 성장이 멈출 수 있잖아요. 평생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회학교 모델에 따르면 그건 뭔가요? 유급인가요? 바로 그게 졸업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졸업이요. 네. 승진이 멈췄다는 건 그 학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제 다 배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면 학교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즉 공직을 떠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실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회가 학비를 대주는 학생이 아니고요.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고 진짜 재산을 만들어가는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정년 보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속 앉아서 후배들 자리 뺏고 급식만 축내는 것과 같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철밥통에 발목 잡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요. 정년 퇴직을 한 공무원은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단언하죠. 아주 구체적인 예도 있던데요. 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골프를 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보죠. 네. 이건 그냥 여가를 즐기라는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 정치인,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사회를 보는 안목을 키우라는 일종의 학습 자료를 받은 겁니다. 아, 공부 재료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환경을 그냥 골프 실력만 늘리는 데 썼다면 퇴직 후에는 할 줄 아는 게 골프밖에 없으니까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닌다는 거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예시도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동료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환경에만 익숙했다면 퇴직 후에는 결국 삼겹살집을 차리거나 그냥 옛 동료들하고 삼겹살집 전전하는 수준에 머문다.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공직 생활이라는 그 귀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성장의 재료로 삼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퇴직 후에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못 찾고 과거의 그 익숙한 환경, 습관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결국 사회는 한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막대한 학비를 투자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그 상명하복 문화, 즉 이번에 폐지되는 복종 의무와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도록 만드는 그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다. 네. 자료에서는 이 명령체제를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공산당 방식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산당 방식이요?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은 없고 오직 조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원만 존재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죠. 와, 그럼 이 명령체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말이 좀 추상적인데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보죠. 기존의 명령체제랑 새로운 연구체제는 이걸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까요? 네. 기존 명령체제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무단 투기 문제 해결해 하고 지시하면 밑에서는 네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 그러니까 뭐 과태료 부과, 현수막 걸고 단속 강화 이런 조치를 하고 보고하겠죠.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늘 보던 거죠. 하지만 연구체제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꾸려서 일종의 사회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사회연구원이요? 네. 왜 이 지역에 유독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쓰레기 종류를 분석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하겠죠. 연구 결과 알고 보니 근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데 분리수거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특정 골목이 CCTV 사각지대라서 심리적으로 투기가 쉬웠다거나 이런 근본 원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좀 상사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웬 딴짓이야 이게 아니라 이 연구 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고 다른 부서랑 협력하도록 돕고 법규를 검토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공무원이 지시 이행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자가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 상사의 역할이 정말 180도 네,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뀌네요.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사람? 그렇죠.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던데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죠.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조직에 피라미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명령을 위한 게 아니라 지원을 위한 체계라는 거죠. 장관은 차관과 실국장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장은 과장들을 위해, 과장은 팀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봉사의 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아이디어 정말 좋긴 한데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평가와 승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무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 존재하라고 해도 결국 내 승진을 결정하는 사람이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제시하나요? 물론입니다. 그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죠. 현재처럼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이걸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기요? 네, 대신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물어서 평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경찰 조직을 예로 들면서 한 사람의 승진이나 보직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동료와 부하들이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저 사람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인기 투표가 되거나 부하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무능한 리더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누군가 작정하고 특정인을 음해할 수도 있고요. 이 잠재적인 부작용은 어떻게 막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상사는 평가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 동료 부하 평가 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아, 관리자 역할. 네.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해나 담합 같은 부정행위가 없는지 감시하고 결과에 대한 이해 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공정성을 지키는 심판이 되는 거죠.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끌어주는 지금 방식보다는 조직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듣고 보니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네요. 복종 의무 폐지를 시작으로 공무원의 역할을 연구자로 재정해야 하고 조직을 연구체제로 바꾸고 윗사람 역할을 지원자로 바꾸고 평가 방식까지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자료의 마지막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직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면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된다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지원자가 되고 아랫사람이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자가 될 때 비로소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중 의무 폐지라는 작은 뉴스에서 시작해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단순히 법조항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논의된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무원은 단순 행정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사회연구원이자 리더 양성가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사회를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학교이며 성장이 멈추면 졸업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조직은 상명하복의 명령체제에서 벗어나 현장의 연구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연구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사는 지시자가 아닌 지원자이며 평가는 상사가 아닌 동료와 부하 직원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상당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료의 제안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아마 공무원의 졸업 개념, 즉 정년 보장의 폐지일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철밥통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걷어내는 모델이 실제로 도입된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얻게 될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혹독한 저항이나 현실적인 장벽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